그냥 뭐 쉬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건데 그것도 다 나하고 연관을 지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타이밍에 왜 화장실을 가는 거지? 우리 편집성 성격장애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라면 의심입니다.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대로 다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대감을 가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거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자신의 의심이라는 신념에 맞게 재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집 성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 실제로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지속되게, 얼마나 경직되고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력과 자율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존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는 자신이 약하고 열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만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잃어버리거나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요. 그래서 지배를 당하거나 자기보다 더 큰 힘의 통제를 받고 부속이 되게 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망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측을 하고 마음대로 단정 짓기도 하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편집성 성격장애는 거의 모든 순간 만성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불신한다는 것이 일반인과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자신의 그 예측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계속 단서를 찾고 그걸 막 끄집어냅니다. 뭐 하나 막 살짝 진짜 0.00001%라도 그렇게 보일 만한 게 있으면 딱 그걸 잡아가지고 확대하고 왜곡해서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이 사건, 이 말, 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재구성이 되고요. 그게 망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대감과 분노 폭발입니다. 편집성 분들은 잘 싸우고 까다롭게 굴고 논쟁을 잘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늘 다른 사람의 숨겨진 그 동기, 숨겨진 의도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서 막 스스로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는 건 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긴장 상태로 방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그 통제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드러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막 욕하고요. 폭력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노 폭발은 오래 가지는 않고 이제 두려움이 막 공격적으로 다 표출이 되고 나면 다시 평정을 되찾고 방어 자세, 경계 태세를 탁 취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아진 건 아니죠. 여전히 분노와 적대감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의심입니다. 친척, 친구, 뭐 가까운 모든 사람 다 인간관계 회의감을 느끼고 차갑고 불신에 차 있어요.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람도 다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편집성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신념책을 갖고 있는데 친절한 사람은 그 신념을 깨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호의적인 거야? 이렇게요.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누구라도 다 지쳐서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거 봐.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특정한 예언을 세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막 행동을 합니다. 단서를 찾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신성 불가침의 자기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편집성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자기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개인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냥 뭐 쉬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건데 그것도 다 나하고 연관을 지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화장실을 가는 거지? 이러한 태도는요 다 자신의 정체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나와요. 정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아니에요. 내면은 어떠냐면 매우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위협을 받아도 크게 두려워하고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더욱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으려고 더더욱이 신성불가침의 자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투사와 환상입니다. 편집성분들에게 의심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투사기제예요. 투사는 내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모습이고 사실은 내 문제고 사실은 내 단점인데 그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남의 잘못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남에게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비슷한 부분의 단점이 보이면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요. 막 더욱 과장되게 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나의 단점을 그 사람에게 투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편집성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를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그렇게 경계하거나 방어하지 않거든요.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 중에 성장 과정, 발달 과정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편집성 성격장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좀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통은 냉담하고 요구가 많아. 그리고 변덕스러운 태도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는 커서 누군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나를 판단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지배와 통제를 강하게 하는 부모는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죠. 그리고 계속 감시해요. 의심해요, 아이를. 뭐든지 아이를 반대하고 허락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가정 분위기와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동기와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또 사소한 일도 혼자서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게 만들죠. 그런 대인관계가 실패가 자꾸자꾸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적대감과 불신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태어나서 2년 정도까지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하고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성격이 대체로 좀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자녀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 거예요. 그게 옳아 이렇게 이제 은근히 된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의존할 만한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와 상관없이 아동기에 크게 학대를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또래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편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집성 성격 자체가 이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는 게 나의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하거나 치료사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위협하고 막 화를 내다가 치료를 막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내심 많고 조용하고 진중하고 솔직한 그런 상담사를 만나는 것이 그나마 잘 맞습니다. 자, 피해의식과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6단계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는 의심 기록하기입니다.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의심을 믿는 정도가 몇 %인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한 60%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는다. 그 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가, 나의 고통의 점수를 1에서 10까지 중에서 적어보세요. 나는 그로 인해서 7 정도 고통스럽다. 10이 가장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의심을 하는가, 이제 순간순간 그때마다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5번을 의심했네? 요렇게요. 이렇게 한 8주 정도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의심하는 게 정말 정상적이지가 않네 라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마주하시게 되거든요. 2단계는 의심 이해하기입니다. 의심 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날짜 적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다. 그때 이러한 의심이 들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일기 쓰듯이 쭉 자세하게 써내려가는데요. 이게 맞다 틀리다 분석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3단계는 증거 검토하기입니다. 내가 의심이 든 거는 0.001%라도 내 나름대로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의심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로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반대되는 입장의 증거도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 생각이 무조건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매일 작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찾은 증거가 정말로 타당하고 정말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4단계는 의심 검증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측대로 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나를 다른 데로 발령낼 거야. 아니면 나를 자를 거야. 이렇게 이제 내가 예측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느냐 아니면 내가 잘렸느냐 지켜보면서 기록을 해보세요. 내 예측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5단계는 의심 다루기입니다. 의심사고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지니까. 100%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더 심해져요. 강박, 중독, 걱정, 불안 다 억지로 안 해야지 하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인정을 하면 나아져요. 의심은 하루에 수천 개 지나가는 나의 생각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고 그냥 수용해 주세요. 그냥 의심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의심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관찰하세요. 6단계는 걱정 다루기입니다. 그 의심으로 인한 걱정도 일단은 수용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래 그런 걱정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걱정 시간으로 정해. 그리고 10시부터 드라마를 볼 거야. 이렇게 딱 마음 놓고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나머지 시간은 좀 덜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에도 무턱대고 막 불안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생산적으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불안장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문제 해결 위주로 걱정을 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야.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어. 여러 개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떤 단점이 가장 리스크가 큰가, 어떤 장점이 가장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해결책이 뭐 100% 마음에 들지가 않아도 이 중에서 이게 최선이라면 그걸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의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6단계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의심과 피해의식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편집성의 심리치료 목표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닫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숨겨져 있는 나의 나약함을 완전히 마주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사를 만나서 내가 더 심각해졌어. 내가 우울증에 걸렸잖아.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치료 목표가 자신의 피해의식을 깨닫는 거라고 해서 그것부터 치료를 시작하시면 상처받아요. 의심은 평생 나를 지켜온 나의 신념인데 그거를 틀렸어 라고 하면서 이제 깨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출발은 이 피해의식을 고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정적 자기개념,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편집성이라고 해서 평생 나는 경계하고 방어하고 의심하고 화내고 막 적대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도 극심한 증상들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